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2일 장중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네요.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고 월화수목금 이제 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반등을 한 뒤에 지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매도를 금지했으니까 이제 2차 전지는 상승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좀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어떤 증시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비합리적인 어떤 비논리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도 좀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매도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었죠. 금지가 되었고 그 공매도 누적 잔고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KRX 한국 정보 데이터 시스템 쪽에서 자료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 순위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LNF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가 2등으로 올라왔고요. 지난번에 봤을 때랑 좀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네, 공매도량이 오히려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 네, 지난번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공매도는 금지되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쇼커버링이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안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급반등을 했으나 그 급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누적 잔고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게 좀 일단 1차적인 좀 특징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번 주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개별 종목 이렇게 코프로를 들어가 봤을 때 오히려 2013년 10월 17일 최고점 20일에서 6.86% 비중을 차지하던 182만 주에서 173만 주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다가 167만 주까지 줄어들다가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첫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73만 주, 179 줄어들다가 늘어났다가 큰 변화는 없다는 거죠. 네코프로 개별적으로 공매도 추이를 보더라도 완전히 조금 이 숫자랑 저 숫자랑은 좀 누적 잔고랑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매일같이 뭐 거의 한 5만 주에서 10만 주 가까이 공매도가 나왔는데 실적으로 그렇게 안 나왔었고요. 누적 잔고가. 뭔가 이 유동성 공급자 LP의 어떤 그냥 자전 거래였는지 그냥 그런 건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LP나 뭐 시장 조성자 쪽 뭐 이쪽에서 계속 거래가 나오고 있고 그런 거래들 때문에 시장이 좀 왜곡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그들은 그냥 계속 호가를 제공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낮게 호가를 제시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도 뭐 마찬가지 시장이 에코프로나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가격이 그냥 하락해도 되는데 5%씩 떨어져도 계속 매도가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뭐 그 메이저 증권사 뭐 신한 뭐 외국계 증권사는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한번 호가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과거와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신한이라든지 JP모간, 메릴린치 이런 쪽에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오늘도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바뀐 거는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뭐 여기서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죠.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모든 종목에서 와 이거 뭐지 싶을 정도로 신한,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CLSA, JP모간 뭐 이런 쪽에서 그냥 뭐 창고 가득 매도 물량이 여기 가득 쌓여 있었죠. 이제 그런 좀 불법적인 공매도의 어떤 패턴들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무서울 정도로 공포스럽게 만드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이 올라가야 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명분, 상승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꺾인 거는 좀 사실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 대비 2차 전지가 많이 상승했는데 많이 상승한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감이었거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고성장할 것이다.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리튬 가격도 하락하고 2차 전지 관련된 뭐 보고서들도 안 좋게 나오고 실적으로 전기차 지금 이런 기사들도 전기차 가격 수천 달러 출혈 경쟁 제조사부터 딜러까지 치열하다. 내용 들어보면 좀 공급 과잉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거죠. 수요 대비 많이 공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과거에 조선주도 그랬고요. 뭐 태양광 관련주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랬고 모든 기업들이 업종에서 공급 과잉 얘기 나오면 굉장히 주가가 좀 움직임이 둔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BDI 지수가 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항공화물 운임 지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풀리고 비행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운임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든 그냥 단순히 지금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딸기가 이제 판매가 되겠죠. 올해 딸기가 완전히 초호황이라고 하는 거죠. 예, 풍작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똑같은데 딸기 먹는 사람들도 똑같은데 풍작이래. 근데 딸기 값이 가격이 낮진 않죠. 예. 근데 최근 경제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소비도 좀 둔탁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는 좀 줄어들었는데 과일은 좀 늘어났어. 딸기 생산량은 좀 늘어났어. 그러면 딸기 값이 폭락을 하는 거죠. 예. 그 이유는 그냥 조금만 1,000원만 떨어져야 되는데 2, 3,000원씩 막 4, 5,000원씩 떨어지는 거죠. 도매가만. 근데 실적으로 유통되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뭐 왜? 지금 기름값도 올랐고 경기도 안 좋고 인건비도 올라서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는 또 생산자들만 죽어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비합리적인 부분이죠. 속값은 폭락했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먹는 속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죠? 네. 도무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원유값은 맨날 떨어진다고 하는데 휘발유 가게 아저씨들은 올라갈 때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올리는데 떨어질 때는 일주일이 지나도 잘 안 내립니다. 이게 유통 구조의 어떤 좀 문제점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인 거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살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폭등하고 할 때 이 전망, 장밋빛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는 거죠. 당연하지. 그렇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2차전지 뭐 앞으로 10배 캐파 증가하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태클을 걸지 않죠.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왜? 뭐 때문에? 조금 수요가 좀 감소한데 좀 공급이 조금 늘어났어. 2차전지 가격이 좀 떨어진데 리튬 가격이 좀 하향 곡선을 그리네. 근데 주가는 막 폭락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눈치 게임인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자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아니면 큰 손들은 조그만 변화에도 주식을 막 팍팍 던지는 거죠.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로봇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엔소프트는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100만 원짜리가 왜 20만 원에 와 있었을까요? 엔소프트의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정점, 어떤 기업 가치가 최고조로 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예, 최고조도 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보다 좀 못 미칠 정도였죠. 근데도 주식을 막 던지는 거죠. 왜?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뉴스에 팔아야 되니까. 호황에 팔아야 되니까. 왜? 안 그러면 팔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못 팔죠. 지금 팔려고 해도 이 호가에는 내다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물량을. 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큰 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 주식을 다 던지는 거죠. 반대로 이제는 뭐 사는 거죠. 천천히 사도 되니까. 팔았던 돈으로 외국 나갔던 사람들이 다 한국 이제 돌아와서 이제 좀 주식을 좀 사볼까 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카카오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20만 원 하던 게 지금 4만 원, 3만 원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무서운 거죠. 이거는 2차 전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아이의 문제다. 그러니까 주식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에코프로의 문제가 아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2차 전지의 어떤 그 특수성도 있겠지만 주식의 어떤 특징이 더 크게 반영되어서 10만원짜리가 150만원까지 간 거고 150만원짜리가 다시 얼마죠? 60만원까지 왔었고 다시 쇼커버링 또 나왔고 또 다시 60만원 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괜히 패턴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특징들이 3산형 왜 3산형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헤드앤숄더 되면 왼쪽 어깨에서 만약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지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과거에도 엔소프트에도 똑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나왔던 거죠. 예. 예. 계속 여기서도 어깨에서 반등 나오고 또 빠지는 것들이 예.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헤드앤숄더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100만원짜리가 20만원. 몇 프로 빠졌으면 마이너스 75% 빠졌다는 거죠. 코로나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시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뭐 폭등했죠. 근데 뭐 그냥 지금 끝도 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만원. 16만원짜리 마이너스 86%. 신풍제약 94%. 제넥신 93%. 이게 믿어집니까? 이때는 이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2차전지도 당연히 10년 뒤에 20년 뒤에 엄청난 생산을 하겠죠. 대한민국의 모든 제품들 자동차들 2차전지화 돼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들의 기업들은 성장주 고성장주 신기술주가 아니라 이제 보급화된 기술인 거죠. 당연한 기술인 거죠.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새로운 기술인가요? 전 국민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럼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통신을 서비스하고 있는 SK텔레콤 주가가 폭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죠.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배당을 하고 있는 고배당주로 바뀌었습니다. 가치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거는 초고속 성장주 뭐 앞으로 뭔가 기대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기업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시 2차전지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죠. 뭐 드론이 택시화 된다든지 아니면 뭐 드론이 자율주행으로 택시화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과연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될까? 그냥 내가 스마트폰을 카카오 택시 불렀는데 우리 집 앞에 드론 택시가 와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타면 바로 30분 만에 강남역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진짜 현실화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그게 또 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주식시장의 묘한 메커니즘인 거죠. 더불어 지금 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냥 동일한 건데요. 지금 쿠팡이라는 기업과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얘네들 시가총액 합산을 했는데요. 지금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합산이 6조, 시가총액 6조. 이 세 개 기업,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통업체 3개 합산 시가총액이 6조입니다. 이 세 기업과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인터넷 로켓 배송이 장악하고 있는 이 쿠팡이 39조.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어차피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뭐 현대백화점,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의 우리나라의 먹거리, 의류, 실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의 매출 합산을 다 합친 기업보다 쿠팡 그냥 로켓 배송하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시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공장도 없어요. 뭐 인건비도 안 들어요. 전부 지금 로봇 배송해요. 뭐 로봇으로 물류 관리해요. 사람 배송은 나중에 로봇 배송할 거예요. 드론 배송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청사질 그리고 결국 얘네들은 다 없어지고 우리만 남을 거예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우리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제 카톡뱅크만 할 겁니다. 그래서 카톡뱅크가 시가총액 10조, 20조, 막 30조, 40조, 50조 막 올라간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실과 비현실, 그러니까 실체와 비실체, 개념과 그러니까 이념과 현물, 뭔가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게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는 결국 시장이 판단하는 건데 교묘하게도 오묘하게도 신묘하게도 그 실체가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 왜? 꿈과 희망과 기대감이 있으니까. 대신에 떨어질 때도 꿈과 희망과 그 기대감이 반대로 불확실감과 실망감과 공포심으로 또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레버리지, 변동성의 차이가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나온다. 그걸 이제 우리는 잘 그 섭리를 이용하고 그 특징을 이용해서 올라갈 때는 그런 레버리지가 큰 아이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떨어질 때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시장은 좀 떨어지는 장세니까 그렇지 않은 실체가 있는 현대차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실체가 없는 지금 현재 금양 같은 기업은 급락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초우량주 현대차 기아차는 우량하기 때문에 고배당을 주기 때문에 매출이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힘들어도 버티는 체력이 있는 것이고 2차전지는 그동안 원래 자기의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되면서 가치가 큰 폭으로 훼손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유통주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폭락하지는 않죠. 뭐 롯데백화점 뭐 이런 아이들. 근데 쿠팡 주가가 어땠을까요? 69불 뭐 거의 100조까지 찍었었거든요. 100조까지 가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통사들의 합산 시총보다 10배나 더 비쌀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죠. 근데도 멍청하게 저거를 그냥 성장 기대감, 나스닥 성장 기대감 뭐 그냥 기대감으로 산 거죠. 그 실망감이 지금 마이너스 78%가 된 거죠.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저런 거품은 결국 꺼졌고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품이다. 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매출을 다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가치는 20달러가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달러에서 20달러를 당분간은 좀 오랜 기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조금이라도 얘네들 실적이 둔화되거나 뭔가 매출이 꺾여버리면 얘는 그냥 10달러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원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예. 이익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럼 앞으로 얘네들이 이익을 뭐 시가총액 30조 40조짜리 회사처럼 뭐 3조 4조 영업이익을 찍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통사들이 다 망해도 그렇게 돈을 찍어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 워낙 다들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죽고 있는 거죠. 쿠팡 때문에 일반 기업들도 이마트도 죽고 있는 거죠. 이마트가 왜 영업이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까? 쿠팡이 저렇게 팔아대니 이마트가 정상적으로 팔아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 배달해주고 무료 배송해주고 무료 반품해주고 다 해주는데 이마트보다 더 싸요. 누가 이마트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이마트도 알고 있다는 거죠. 신세계 쓱도 어쩔 수 없이 무료 배송해주고 무료 반품해주고 다 해주고 싶고 다 해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마지막에 살아남는 거는 쿠팡이 살아남을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살아남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거는 이마트는 그래도 살아남지 않겠느냐. 홈플러스는 뭐 넘어지겠죠. 예.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유통사들 다 넘어지겠죠. 근데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전통시장, 오일시장이 남아있듯이 이마트도 남아있을 거고 쿠팡도 남아있을 것이고 백화점들도 남아있을 것이다. 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쿠팡이 날고 기어도 결국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냥 쇼핑하는 이 즐거움을 쿠팡은 못 준다는 거죠. 결국에는. 쿠팡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쿠팡 매장이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 매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웃기죠. 쿠팡은 온라인 배송 기업이었는데 뭐지? 얘네들 왜 갑자기 오프라인 생겼지? 그게 이제 브랜드화가 되는 거고 재미가 되는 거고 쿠팡 이벤트 샵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주식을 배워가고 활용해 나가고 이제 넥스트 스텝 이제 앞으로의 주식 투자에 활용해 나가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이제 이미 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잘 만들어가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기업을 투자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되는 거고.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주식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배당받으면서 주식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배당주로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죠. 저는 그냥 철저하게 고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안전하게 가는 걸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주식은. 누가 이기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행복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주식 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봤을 때 고배당이더라고요. 배당을 계속 많이 받으면 그래도 주식 할 만은 합니다. 배당을 계속 받으면
언젠가 한번 올라가겠지 뭐. 그리고 배당 받을 때 생각보다 짭짤해요. 3, 4%씩 이자 받으면 야 주식 투자하는데 난 배당을 4, 5%씩 10%씩 막 이렇게 받으면 우와 이거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4월 달이 제일 행복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고생하고 4월 한 달 행복하고 1년 고생하고 4월 한 달 행복하고 그러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수익 나서 수익 실현한다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이 가진 가장 행복한 주식 투자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전기차, 2차전지, 공매도, 뭐 쿠팡, 유통기업들 누구는 저평가고 누구는 너무 고평가고 누구는 고성장주고 누구는 저성장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복잡함을 메커니즘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과 자기의 어떤 성격을 잘 접목시켜서 나는 안정적인 성격인지 나는 공격적인 성격인지 나는 투기적인지 나는 투자형인지 그걸 잘 판단해서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시면 그러면 이제 좀 재밌게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